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시사로 갑질하는 시사가 TV입니다.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 새로운 부의 법칙 11가지 왕좌 중에서 그 두 번째 부의 시크릿입니다. 부의 시크릿, 부의 비밀 궁금하시죠? 뭐가 숨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강좌는 그 손흥민 선수를 소환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터뷰 기사 크게 났던데요. 이 부의 시크릿 중 중요한 게 그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에 있습니다.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쭉 보시고 한번 답을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. 부의 속성, 부의 미래는 이 코로나 사태로 크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죠?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사실 이미 부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었죠. 그러던 것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의 패러다임이 더 획기적으로 또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걸 봅니다. 그래서 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? 부의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해야 나의 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. 부의 미래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뉴노멀, 요즘 그 뉴노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10가지로 이 뉴노멀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입니다.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인식하게 됐는데 특히 저출산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더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인 상황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제,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우리나라가 대단히 그 심각한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. 네, 그 10대 뉴노멀 키워드 중에 이제 나머지 5가지인데요. 이 사이버 범죄, 사이버 세상이 된 건 참 좋은데요. 여러 가지 편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효율성도 높여주고요. 하지만 또 그만큼 반대급부도 대단히 많죠. 그 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문제. 요즘 에너지 싸움이다 할 정도로 각 국가 간에 치열하게 뭐 그 친환경 에너지 뭐 이렇게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정말 그 에너지 전쟁을 이제 벌여야 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. 또 북한과 안보 통일 문제. 우리 한반도는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의 섬이죠. 그래서 다른 나라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 우리 안보 문제, 에, 대단히 우리한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지금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. 이 부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분야에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. 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몇 년 전에 10개 신기술 분야를 쭉 발표한 적이 있어요. 거기 보면은 이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. 그래서 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를 하는 서비스. 요즘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현금 없는 금융 서비스. 어, 그래서 이제 뭐 이 종이돈이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. 그래서 또 핀테크를 이용한 어떤 금융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그 보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재난 대응 서비스. 사실 사물 인터넷이 나온다는 거 몇 년 전만 해도 IoT, 인터넷 오브 띵스죠. 뭐 상당히 그 신비한 눈으로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만물 인터넷이란 말이 나오죠. 그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해서 만물 인터넷 말까지 나왔어요. 결국 인터넷으로 모든 걸 연결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. 그래서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예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그 코로나 시대 이 부의 어떤 흐름이 어떨까를 대략적으로 봤고요.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파악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돈 모으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둘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백만장자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 백만장자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.
다 볼 필요는 없겠고요. 제가 앞 강좌 불을 노래라에서 상당 부분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 백만년자 마인드 여섯 번째 보면은 불을 부자를 긍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앞에서 이 부라고 하는 것 재화는 영어로 이제 good이라고 good라고 했었죠. good.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, 그죠? 예, 그렇다면 이 부재화는 아, 뭐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이다. 물론 이 좋은 데 쓰면 더 좋은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부자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. 에, 그런 말씀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. 앞에서도 제가 이제 샤를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의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 드골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. 위대해지기로 작정할 때 위대해질 수 있다. 자, 그만큼 내 자신이 그만큼 어떤 그 위대성,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, 뭐 자신감, 자 이런 거를 그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, 긍정할 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. 그런 긍정 에너지는 뭐 어찌 보면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 의미에서 긍정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.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. 자신을 자신이 홍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제 자신의 가치. 앞에서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. 그 월트 휘트먼 그 시인이 누구나 각자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. 이 지구에 대한 권리, 엄청난 얘기를 이제 했다고 보는데요. 우리 자신과 자신의 가치는 이래봬도 어찌 보면 어, 대단히 약한 것 같지만 때로는 뭐 정말 그 자기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지한 이 지구,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정말 무한정한 존재들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백만년자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이 돈 모으는 전략, 이제 또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. 14번째 보니까,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. 뭐, 이 말을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. 작은 것도 이렇게 아껴 써라. 저축하라. 그런데 사실은, 우리가 무심코 이제 담배 한 갑 아끼는 거, 커피 잔 한 컵, 커피 한 잔, 덜 마시는 거, 사실은 담배나 커피나 이제 많이, 이렇게 하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? 뭐 적절하면 물론 괜찮을 수 있겠지만, 담배는 적절하라는 게 있을까요? 그래서 저는 사실 비흡연가이기 때문에, 뭐 하여튼, 해당은 안 되지만 여하튼 이 담배 한 갑 줄이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은 뭐 한 잔 더 이제 덜 드시고 이런 거가 바로 이제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라. 이 무슨 말일까요?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라. 이 재테크랄지 목표 관리, 그 부에 대한 목표 관리, 뭐 이런 걸 잘 함으로써 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생활을 습관을 들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소득을 높이는 거, 자산성을 높이는 거. 자,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그런 모양새다. 예. 거꾸로 만약에 내가 돈을 위해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사실은 내가 주인이 돼야지 돈이 주인이 되면 곤란하겠죠? 주객이 전두되면 이건 곤란하겠죠?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한다. 저는 이 어,
액션, 비헤비어, 행동이란 말을 접할 때마다 저는 떠올리는 생각이 있는데요. 이제 제가 이게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, 뭐 늦잠 자고 뭐 이렇게 이불 속에서 뒹굴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자, 그럴 때 이 행동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거든요. 말하자면 이불 속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. 어, 자, 뭐 때로는 그런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경우하고 그 하루 동안에 이불을 뒤집어 쓸 그 하루 동안에 어떤 비즈니스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갔다라고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해외 가서 하는 일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하루를 그 허비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. 자, 그래서 액션에 들어가는 거하고 머무적거리고 게으름 필요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부의 개념에서도 이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라. 최고의 보상. 저는 최고라는 말에서 사실은 저는 아마추어와 이 프로의 어떤 그 엄청난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. 사실은 뭐 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직업에서는 특히나 프로가 돼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데요. 사실 그 프로가 됐을 때 정말 일다운 일을 할 수 있고요. 어떤 성취다운 성취를 할 수 있는 거다. 뭐 취미로 하는 거는 대략 뭐 아마추어 정도 된다지만 자기 직업, 자기 하는 일은 적어도 프로가 되지 않나. 네, 이 돈 모으는 전략으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저는 그 손흥민식 전략이라고 보는데요. 손흥민 존이라는 이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 아크 좌우 부근에서 이 감아차는 그 날카로운 슈팅 아주 인상적이죠. 그래서 이제 손흥민 존이라는 말까지 이제 붙여졌는데요. 이 손흥민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손흥민 존의 의미를 피나는 노력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더구만요. 그러면서 손 선수는 이 처음부터 그 위치에서 슈팅을 잘하지는 않았다면서 내 존이라고 말하기는 창피하지만 모든 윙어가 좋아하는 위치다. 거기서 훈련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다. 다른 거 없이 피나는 노력인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결국 이 돈 모으는 거, 부에 있어서도 뭐 이 일확천금이 있기는 하죠. 없는 건 아니죠. 하지만 진짜 99.999%는 뿌린 대로 거둔다. 손흥민이 얘기한 것처럼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질문 한번 해볼까요? 자, 1년 적금을 이제 다 이제 받게 돼서 130만 원을 받았어요. 자, 이걸 어떻게 쓰시겠습니까? 첫 번째, 30만 원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재투자한다. 두 번째, 13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서 150만 원을 가지고 재투자한다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물론 1번도 130만 원 적금 어렵게 이제 그 탔으니까 뭐 3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재투자한다. 이것도 대단하죠. 그런데 이제 그 자수성가한 분들,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 보면 적어도 130만 원 여기다가 20만 원 더해서 150만 원을 만들어서 다시 투자한다는 거죠. 자, 이러한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10원이 100원이 되고 100원이 1000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은 불어나게 된다.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돈 모으는 전략에서도 역시 이렇게 그 작은 걸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요. 또 일확천금보다는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 뭐 이 정신을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어, 자, 이번에는 이 부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은
이 부의 시크릿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? 쟁취할 수 있을까인데 어떤 비밀이 없을까? 뭐 이런 뜻이겠죠?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돈 이거를 왜 모아야 되지? 왜 이게 많아야 되지?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? 자, 그럴 때 이제 부와 나와의 관계. 그래서 돈을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. 아마 이렇게 좋은 말이 SNS상에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. 예, 저도 이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참에 한번 저도 쭉 정리를 해봤어요. 자, 집과 가정, 또 침대와 쾌적한 수면, 명의와 건강, 또 섹스와 사랑. 자, 이런 걸 놓고 볼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. 오른쪽에는 그 살 수 없는 거죠? 예. 자, 집과 가정을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? 집은 뭐 요즘 정말 고급 아파트 좋은 집들 많이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 치죠? 근데 과연 정말 이상적인 가정, 화목한 가정, 정말 얼마나 많을까요? 자, 또 침대와 쾌적한 수면. 요즘 불면증이 대단히 불면증으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정말 이 좋은 침대를 쓰면서도 정말 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만큼 그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문제. 또 명의와 건강. 요즘 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고 그 건강 정보도 넘쳐나죠. 하지만 이 건강이 이제 과연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큼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? 이건 또 퀘스천 마크예요. 또 섹스와 사랑 문제. 사랑은 널려 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사랑이 얼마나 될까? 이런 또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. 이어서 이제 어떤 지위와 존경 문제, 뭐 존경받는 상사, 존경받는 어른이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될까? 참,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. 이제 돈이라는 것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다면, 이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결국 돈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돈이 나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내 가족, 또 이웃,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를 위한 부가 되고 있나?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.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? 이윤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관 그런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기존의 이윤 추구, 제품 생산 뭐 이것도 그대로 살려가야 되겠죠. 거기다가 더해자는 거죠. 뭐요? 사회적 가치. 이건 결국 남을 돕는 거가 이제 사회적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때, 그럴 때 내가 남을 돕는다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, 그런 인간관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게 코로나 이후, 포스트 코로나, 또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류가, 우리 지구촌이 어떤 부의 편중 문제,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함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청이 많았었죠. 더구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또 이렇게 다 같이 인류가 어떤 부의 문제, 또 이러한 공존의 문제를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를 위한 부가 되고 있나?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음 강좌는 총 11번 강좌 중 세 번째인 울고 싶지만 일어서라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 강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